다음에 구조적 설계를 보자고요. 물론 구역 분석보다는 좀 적게 나와. 구역 설계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구조 설계의 평가에 대해서 좀 나오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있긴 하는데, 그죠? 구조적 설계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설계 순서가 있고, 설계 순서. 그 다음에 구조적 설계 도구가 있어요. 설계 도구. 그 다음에 구조적 설계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오케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어디서 구조적 설계가 제대로 어떻게 돼요? 설계가 됐는지 평가하는 요소, 결합도, 응집도에 대해서 주로 나옵니다. 여기서 거의 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랬다라는 얘기야. 딴 데서는 뭐 여기와 여기선 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 구조적 설계 도구에서는 어떻게 돼? 얘하고 믹서에서 조금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얘하고 믹서에서.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이제 조금 나온 적은 있죠. 구조적 설계 도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조적 설계 도구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세 가지. 뭐뭐? 설계 구조도라는 게 있어요. 설계 구조도. 그죠? 설계 구조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자료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설계 자료 사전. 그 다음에 모듈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모듈 명세서.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속한다? 이 세 가지는 구조적 설계 도구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적 분석 도구하고 구조적 설계 도구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비교를. 다음 점 구역 분석 도구가 아닌 것. DFD, DD, 미니스펙, 설계 구조도라면 이건 설계용 구조. 설계용 도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개요에서는 구조적 설계의 개요. 그래서 우선은 구조적 설계의 특징에 대해서, 그죠? 특징. 구조적 설계의 특징은 우선 뭐 추상화의 원칙은 똑같죠. 어쨌든 뭐하고 뭐 구조적 분석이든 구조적 설계든 추상화하는 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상체를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과 성질만 파악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세하게 몽땅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정보 은익의 원칙이든지, 정보 은익. 그 다음에 뭐 단계적 정제화의 원칙. 정제화. 그지? 그 다음에 뭐 모듈화의 원칙이든지, 모듈화해서 설계를 하지. 그 다음에 뭐 계층 구조의 원칙.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오케이.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조적 설계에서 어떻게 돼요? 뭐 작성했을 때, 구조적 설계로 작성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또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효과 또는 목적. 구조적 설계의 효과 또는 목적. 구조적 설계를 왜 하느냐라는 얘기지. 그죠? 뭐 우선 가장 그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죠?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것과 구조적 분석으로 설계하는 건, 이 구조적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돼? 기능으로 전부, 시스템 전체를 뭘로? 기능별로 전부 분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모듈로 해서 어떻게 계층 구조적으로 배치시켜서 설계하는 기술인데, 이렇게 했으면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죠? 명확한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설계가 가능하다. 표준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층 구조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계층 구조가 그렇게 중요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계층 구조잖아요, 여러분들. 제목도 계층 구조입니다. 예. 그만큼 계층 구조를 중요시하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탑다운이 있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계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어떻게 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효율적 설계. 그죠? 좋은 얘기는 다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코드의 연결성이 뛰어나다는 거. 그죠? 코드의 연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결성. 오케이. 그러니까 설계한 것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프로그램 언어로 코딩해야 되는데 그때 코딩할 때 연결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설계와 구조적 설계는 그런 게 좀 다르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제 목적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온 적은 없다.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구조적 설계의 순서 역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구조적 설계 순서. 그럼 구조적 설계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뭐부터 작성해? 설계 구조도부터 만든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요? 설계 구조도. 설계 구조도 작성.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작성. 뭐 설계 구조도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자료 흐름들을 보고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서에서 자료 흐름들가 나왔으니까 그 자료 흐름들을 보고 뭐를 만들면 돼? 가장 이제 중요시되는 변환점을 찾아서 설계 구조도로 이제 만들어내죠. 그럼 이런 설계 구조도가 만들어지면 설계 구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이렇게 이 모듈이야. 모듈로 해갖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설계 구조도 좀 이따 배우는데 오케이 뭐 이렇게 해갖고 다이아몬드로 해서 이렇게 호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모듈로 분해해서 전체를 이렇게 탑다운 지향적으로 만들죠. 그죠? 이런 구조도를 작성한 다음에 이 구조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평가합니다. 설계 구조도 평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제대로 안 만들어졌으면 다시 작성해야 되지. 여기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평가 그 다음에 나오죠. 평가가 설계 구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얘기야. 그래서 결합도 응집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결합은 약할수록 좋고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구조도를 평가하고 뭘 만들게 돼? 여러분들이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면 모듈 명세서부터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모듈 명세서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모듈 명세서라는 도구가 있어요. 모듈 명세서로 모듈 명세서 작성. 물론 이 모듈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인터페이스 모듈 명세서가 있고 의사 코드 모듈 명세서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발자들이 이제 초보자면 의사 코드 모듈 명세서가 좋지. 전체적으로 모듈을 잘 설명한 거니까 의사 코드로. 근데 이제 고급 인력이라면 이제 기능만 모듈에 대한 기능만 설명해 놓은 인터페이스 모듈 명세서가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듈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에 원래는 설계 자료 사전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베이스화 하도 합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작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구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축 데이터베이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 요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되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그죠? 그 다음에 패키징 하면 되죠. 적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키징. 그죠? 올려야 돼요. 패키징.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구조적 설계 순서가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돼? 여러분 어디서 분석에서 작성된 뭐를 갖고 자료 흐름들을 가지고 설계 구조도를 작성한 다음에 그 설계 구조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평가를 해서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모듈 명세서 작성하고 완벽하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적지 않은 순서로 해서 설계가 일어난다는 것. 오케이? 예,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 설계 순서가 일어나. 물론 이거나 지금까지는 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또 예상할 수도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좀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요. 수준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 설계 도구를 보자고. 역시 뭐 근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냥 그려려니 하면 돼. 이 구역 설계 도구에 몇 가지가 있다고? 당연히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설계 구조도가 있고 설계 구조도 또는 구조적 설계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설계 구조도란 말을 많이 쓴다. 예. 그 다음에 설계 자료 사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듈 명세서라는 게 있다 그래서 3가지입니다. 별거 아니야. 안 나오긴 했지만 그냥 알아둬라. 특히 설계 구조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 구조도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있어요. 기호. 네, 기호. 뭐뭐를 사용하냐면 여기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듈을 얘기하는 거야. 모듈. 여기서 긴 화살표를 쓰는 게 있습니다. 긴 화살표. 이거는 이쪽이 좌측이고 이쪽이 우측이라고 할 때 좌측에서 우측 모듈을 호출하는 겁니다. 좌에서 우호출입니다. 우호출. 부른다는 얘기야, 프로그램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뭐가 붙은 거, 다이아몬드에서 까만색을 칠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좌에서 우를 호출하는데 선택 호출입니다. 선택 호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건을 물어서 그 조건에 해당할 때만 호출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까만 동그라미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거는 좌에서 우를 호출하는데 반복 호출이죠. 선택 반복 호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 호출. 그냥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이렇게 무한 반복이니까 이건 다운되지니까 조건에 맞을 때만 반복해서 호출해 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가 하얀 동그라미 있고 짧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료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자료 흐름. 그 다음에 까만 동그라미 해놓고 까만색. 짧은 화살표. 이건 제어 흐름입니다. 제어.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양쪽에 이렇게 짝대기에 그어져 있는 거죠. 이건 기존 모듈이죠. 기존. 존재하는 모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모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설계 구조들은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를 한번 보시면 별거 아니야. 얘. 이렇게 A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 B라는 모듈이 있고 여기 C라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 D라는 모듈이 있고 여기 E라는 모듈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인데 이건 기존 모듈이라 그래요. 그럼 A에서 B는 이제 무조건 호출이고 C도 무조건 호출이라고 가정합시다. B에서 D를 호출할 때는 선택 호출이라고 가정하고 E를 호출할 때는 선택 반복 호출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A에서 B를 호출할 때 A라는 자료를 준다 그래. 소문자 A라는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B에서 A는 B 모듈을 다 수행하고 A로는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제어 신호를 보낸다고 하죠. 이렇게. 이것도 다 끝나고 나서 Z라는 제어 신호를 보낸다고. Y라는 참.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자료 설계 구조들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야. 별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모듈이 몇 개 사용된 거야? 모듈이 5개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설계 구조다. 이렇게 부른다만 이거를. 그래서 지금 모듈이 5개야. 모듈 5개다. 5개. A, B, C, D, E. 근데 요 중에서 A, B, C, D까지는 일반 모듈이고 요 E라는 모듈은 제공되는 모듈이라는 얘기야. 기존에 어떻게 돼? 기존에 업자들이 만들어서 제공되는 모듈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야. 모듈은 5개다. 그 다음에 B와 C는 A의 직접 종속이자 B하고 C 모듈은 직접 종속. 그러니까 A에 직접 종속되는 거야. A가 바로 호출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D와 E는 간접 종속이다. 이렇게 불러요. 간접 종속. 뭐를 거쳐서, B를 거쳐서 여기에 종속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DE는 A에 간접 종속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B 모듈을 호출할 때 어떤 자료를 보낸다? A라는 자료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자료 흐름이잖아요. 여기가 하얀 동그라미면 A라는 자료를 보내고 입력을 해준다는 얘기야. B라는 모듈은 자기 수행이 다 끝나면 X라는 제어 신호를 여기다 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A에서 뭐를 B 모듈을 호출 시 뭐 A 자료 전달. 그 다음에 B 모듈 수행이 끝나면 모듈 수행 완료 후 X라는 제어 신호 전송,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전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무슨 뜻인지 뭐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림을 보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90년대에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다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골라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이다 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있다 그랬어? 모듈 명세서라는 게 있다 그랬지. 모듈 명세서. 뭐 나온 적은 없어, 모듈 명세서. 이 모듈 명세서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사 코드 모듈 명세서가 있고, 의사 코드 모듈 명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모듈 명세서가 있다. 인터페이스 모듈 명세서. 이 2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의사 코드 모듈 명세서는 이 모듈 내부 있죠? 이 모듈 내부를 의사 코드를 사용해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 코드 하면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듯이 쓰는 거야. 제한된 단어와 제한된 문장과 제한된 제어 구조를 가지고 말하듯이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사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PDL 생각하시면 돼. PDL 또는 구조적 언어 아까 봤죠? 구조적 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듈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을 의사 코드 모듈 명세서다 이렇게 부르고, 인터페이스 모듈 명세서는 이 모듈의 입력사항이 뭐고 출력사항이 뭐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만 간단하게 써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시시콜콜 설명해 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입력사항은 어떤 입력이 들어가고 어떤 출력사항이 나오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라고만 간단하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완전 초보다 그러면 의사코드 모듈 명세서로 써놔야 그걸 보고 코딩이 가능하잖아. 그지? 근데 좀 고급 인력이라면 경력자들이라면 그냥 인터페이스 모듈 명세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걸로 사용할 것인지 이걸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그래서 설계 자료사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료사전. 그러니까 자료사전이 뭔지는 배웠으니까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사전에다 덧붙여서 여기도 자료 요소가 있잖아. 그치? 설계 구조에 대해서 자료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 요소를 더 덧붙여서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설계 자료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금까지 현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설계 구조도에서 요거 있죠. 설계 구조도를 이렇게 보는 정도, 요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코드 모듈 명세서와 인터페이스 모듈 명세서의 차이점은 조금 알아두세요. 이해되시죠? 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구조적 설계의 평가. 그래서 평가 기준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평가 기준이 뭐야? 평가 기준이 이렇게 쓸게요. 그냥 결합도. 그렇죠? 예, 결합도. 그 다음에 이제 응집도.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공유도, 제어도, 뭐 모듈 분해 수준, 그 다음에 에라 처리 수준, 뭐 시작 종료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합도입니다. 결합도. 결합도는 이제 모듈과 모듈 사이의 결합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듈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독립성. 예, 중요합니다, 이거. 예. 독립성. 모듈의 독립성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야. 그러니까 다른 모듈하고 관련 없이 혼자서 실행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모듈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모듈의 독립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 다른 모듈하고 관계없이 혼자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재사용성이 상당히 뛰어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유지 보수성이 상당히 높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듈의 독립성이 높게 되면 뭐가 뛰어나다? 재사용성하고 재사용성과 그 다음에 뭐 유지 보수성이 뛰어나게 된다. 유지 보수.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뛰어나게 됩니다. 뭐가 높으면? 모듈의 독립성이 높으면. 따라서 우리가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결합도는 약하게 해야 되고 결합도는 뭐 해야 된다? 약하게. 그 다음에 응집도는 강하게 해줘야 응집도는 강하게 해줘야 뭐가? 모듈의 독립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심 결합도는 어떻게 돼? 약할수록 좋고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합도에는 이제 결합도의 종류를 한번 보자고요. 종류. 그러면 약한 결합부터 강한 결합을 쓸게요.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약결합은 뭐가 가장 약결합이냐면 자료결합도가 있습니다. 자료결합도. 이게 가장 약결합이에요. 자료결합도.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가 있죠. 스탬프 결합도. 그 다음에 제어 결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결합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공통 결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결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결합은 자료 결합도고 가장 강한 결합은 내용 결합도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이쪽은 약결합이 되는 거고 이쪽은 강결합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왜?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합력이 약할수록 좋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듈과 모듈 사이의 결합을 약하게 하려면 자료 결합도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아까 모듈은 이렇게 뭘로 한다 그랬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여기 A라는 모듈이 있고 여기 B라는 모듈이 있으면 이 A 모듈과 B 모듈 사이에 어떤 관련성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결합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합도.
그러면 자료결합도는 뭐냐면 자료결합도는 A 모듈과 B 모듈 사이에 순수한 자료 요소만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자료결합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콜바이 밸류 기법에 따라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죠, 보통. 이건 뭐라고? 순수한 자료 요소. 예. 그래서 콜바이 밸류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밸류. 오케이. 밸류. 그러면 요 자료 결합도는 순수한 자료 요소만 서로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 집. 왜 옆집이라 옆집? 응? 하나의 집을 하나의 모듈로 가정하자고. 응? 가정. 그럼 우리 집에서 옆집한테 가서 망치를 빌려달라. 망치. 망치. 응? 그러면 망치를 빌려달라고 하면 옆집에서 망치를 가져와서 어떻게 돼? 망치만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순수한 그 망치라는 자료 요소만 딱 넘겨주는 거예요. 다른 관계는 전혀 없는 거죠. 응? 이 정도의 결합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료 결합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예. 망치라는 자료 요소만 서로서 어떻게 관련이 있지? 다른 건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자료 결합도다 이렇게 한다. 콜바이 밸류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관련이 있죠. 그러면 스탬프 결합도는 뭐냐면 비교해봐. 스탬프 결합도는 이건 자료 구조학적이야. 자료 구조. 여러분들 뭐 배열이나 아니면 구조체 이런 거 있죠. 구조체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스탬프 결합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서 옆집한테 가갖고 망치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망치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망치가 들어있는 공구함 있죠. 공구함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망치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망치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공구함 있죠. 망치가 들어있는 공구함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위치. 순수한 자료 요소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콜바이 레퍼런스 기법이죠. 그러니까 주소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데 공구함 위치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망치가 이 공구함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망치가 들어있는 공구함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지. 저기 공구함 저기 있으니까 저기서 꺼내다 쓰세요. 망치를. 그러면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이제 망치만 달랑 꺼내다 쓸 수도 있지만 공구함에 망치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공구함 내부에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돼? 톱도 있고 그죠? 벤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공구함 안에는. 그럼 다른 걸 꺼내 쓸 수도 있다는 게 꼭 망치만. 여러분들 자료 결합도에서는 망치만 주었으니까 망치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공구함 위치를 가르쳐주면 그 공구함 위치에 찾아가고 어떻게 돼? 뭐 망치뿐이 아니라 톱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공구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스탬프 결합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료 결합도보다는 결합력이 어떻게 돼? 스탬프 결합도가 더 강하죠.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제어 결합도는 말 그대로야. 제어라는 것은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을 제어한다는 얘기야. 그치? 움직인다는 얘기죠. 오케이? 관련성 두 가지죠. 이쪽에서 이쪽에 어떤 자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이쪽에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이쪽이 더 제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망치를, 김장을 한다라고 통보를 하면, 와서 자동적으로 김장을 도와주는 형태. 이 정도죠. 오케이? 그 정도가 제어 결합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어떻게 돼요? 옆집한테 어떻게 돼요? 망치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망치를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그 망치로 해야 될 일이 있죠?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응? 오케이? 그 정도가 뭐가 되는 거야? 제어 결합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망치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뭐 못을 받기 위해서 망치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못을 박아준 거지. 망치를 가져다가. 그 정도는 이제 제어 결합도. 훨씬 더 관련성이 깊어진다는 얘기. 제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외부 결합도는 뭐냐면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어떻게 돼요? 아예 여기다가 뭘 만든 거야 이렇게. 뭐 김치를 담근다면 김장독을 2개 박아놓고 그죠? 이게 바깥이에요 여기. 공유 영역이라고 가정하면 돼요. 그죠? 공유 영역. 우리 집과 옆집에 공유 영역이 있는데 그 공유 영역에다가 뭘 만들어 놓은 거야? 김장독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요 A라는 집에서 먹을 김장독이고 요건 B라는 집에서 먹을 김장독이야. 이렇게 밖에다가 김장독을 담가 놓은 거야. 공유 영역에다.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언제나 서로 갈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자기네 김장독에서 김치를 꺼내 먹지 않고 요 A라는 우리 집 김장독에서 김자를 꺼내 먹어도 알아 몰라? 몰라. 그지? 서로서. 오케이? 이 훨씬 더 친해야 되겠지. 그죠? 이게 뭐야? 외부 결합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듈 외부에다가 공유 영역을 설정해 놓고 그 공유 영역에다가 뭐를 서로서 자료를 갖다 놓고 서로서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온 거야. 그지? 이해되시죠? 이 정도가 결합되어 있는 걸 외부 결합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통 결합도는 그래도 외부 결합도는 자기네 김장독이라고 어떻게 새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공통 결합도는 아예 하나만 한 거야. 하나만 김장을 담궈 놓고 이 하나의 김장을 서로서 같이 먹자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공통 결합도야. 오케이?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돼? 같이 먹기로 해놓고 김장독 하나만 담가놔. 그래 놓고 야 서로서 꺼내다 먹는 거지. 그 하나에서. 이걸 공통 결합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부 결합도보다는 좀 더 강력한 결합이죠. 내용 결합은 야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니네 집 것이라고 우리 집 것이라고 붙여서 어떻게 돼? 같이 쓰자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용 결합도입니다. 그러니까 연일 프로그램 언어에서 내용 결합도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어셈블리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내용 결합도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C 언어나 이러면 여기까지 사용해. 그죠? 여러분들 포트란 언어는 여기까지 사용하네. 공통 결합도까지. C 언어도 사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니까. 그래서 사용하는데 내용 결합도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뭐밖에 없다? 어셈블리어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대충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장 강한 결합이 뭐니? 가장 약한 결합이 뭐니? 이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고요. 특징에 대해서. 각각 결합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와. 어디? 구조적 설계에서는 대부분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니까 이 결합도에서 결합도에서 여기서 나오니까 달달달달달 하셔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 했어? 구조적 평가 기준에 또 공유다라는 게 있단 말이야. 저기 내부니까 응집도 응집도라는 게 있다. 응집도 이건 하나 모듈 내부의 문제야. 그래서 이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고 또 약할수록 나쁘게 되죠. 그래서 강한 응집부터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종류 보시면 가장 강한 응집도가 기능적 응집도야. 기능적 응집도. 이게 가장 강한 응집이죠. 그 다음에 순차적 응집도가 있고요. 순차적 응집도. 그 다음에 정보적 응집도가 있고. 정보적. 그 다음에 절차적 응집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 응집도가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 응집도. 그 다음에 우연적 또는 암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연적. 우연적 또는 뭐라고 부른다? 안합적.
암압적이라 하죠. 암압적. 그치? 예. 암압적 응집도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뭐가?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강한 응집이고 이쪽이 약한 응집이야. 그치? 암압적 알죠? 여기가 약한 응집. 그럼 이쪽이 좋고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응집은 하나의 모듈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응집되어 있는 게 모듈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쪽은 나쁘다 이렇게 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모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하나의 모듈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모듈 내부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부에. 그래서 하나의 내부는 강력하게 응집되어 있는 게 좋죠. 이렇게 하나의 내부는 강력하게 응집되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 또는 이걸 함수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함수적 응집도. 이게 하나의 기능 요소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가장 응집이 자를 수 없는 경우야. 자를 수 없는 경우. 이게 기능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집을 하나의 모듈로 해보면 집에 한 사람 사는 거지, 그지?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르면 죽어. 그래서 하나의 기능 요소를 하나의 모듈로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기능적 응집도다 또는 함수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차적 응집도는 기능 요소가 이렇게 두 개 있어.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를 하나의 모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위에 있는 기능의 출력사항 있죠. 출력. 여기서 나온 출력을 얘가 입력으로 쓰는 거야. 입력으로. 그러니까 이 기능 요소에서 출력된 놈을 이 기능 요소가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두 개의 기능 요소가 하나의 모듈에 들어있을 때 이걸 뭐라? 순차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위에 출력사항을 밑에서 입력으로 쓰는 거야. 이 두 개의 요소가 하나의 모듈에 들어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순차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순차적 응집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건 뭐 집으로 얘기한다면 부모 자식이 사는 거죠. 그죠? 오케이. 부모가 나야 자식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보적 응집도라는 얘기는 이 두 개의 기능 요소가 같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야. 그걸 하나의 모듈로 사용.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도 뭐 주소록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 일도 이 주소록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두 개의 일을 이렇게 같은 모듈에 집어넣었다면 이것은 정보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또는 통신적 응집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통신적. 같은 얘기야. 정보적 응집도 또는 통신적 응집도 같은 얘기. 그래서 같은 정보 요소를 사용하는 두 개의 기능 요소를 하나의 모듈에 집어넣었으면 이것은 정보적 응집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절차적 응집도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일이 순서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 일 한 다음에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을 한 결과를 얘가 입력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얘가 한 결과를 얘가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순차적 응집도지. 근데 얘가 한 결과를 얘가 사용하진 않지만 이 일 한 다음에 이 일을 해야 돼. 이걸 하나의 모듈에 집어넣은 경우를 우리가 절차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시간적 응집도는 시간이 흘러가는 요소에 따라서 앞에 한 일은 위에다가 뒤에 한 일은 밑에다 이렇게 기술하는 경우를 시간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절차적 응집도하고 얘기가 다른 게 얘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시가 앞에 먼저 하고 얘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명시한 게 아니야. 얘가 먼저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그냥 얘부터 어떻게 돼요?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했다. 이걸 하나의 모듈에 집어넣으면 이것은 시간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시작 있죠? 종료. 시작 모듈이나 종료 모듈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시간적 응집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종료 모듈이라면
종류 모듈. 뭐 저기 101호부터 불을 껐어. 101호, 103호, 104호, 106호, 107호부터 불을 쭉 꺼와서 이렇게 종료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꼭 101호서부터 불 꺼야 된다는 법이 있어, 없어? 없어. 104호부터 끄든 107호부터 끄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꺼야 될 일들인데 그 꺼야 될 일을 시간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쭉 한 거야. 그걸 하나의 모듈에 집어넣었으면 그것은 시간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얘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죠. 예, 그냥 종료한 수준부터 그냥 순서대로 시간이 가는 데 따라서 예, 한 일을 그냥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 응집도라는 것은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일을 하나의 모듈에 집어넣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돼? 분해를 시키면 논리적 응집도로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긴 과일을 이게 뭐 포도를 딴다. 여기는 어떻게 돼? 복숭아를 딴다 하면 포도나 복숭아는 다 어디에? 과일이란 범주에 속하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모듈에 집어넣으면 그건 논리적 응집도에 속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학원에 간다. 학원에 간다. 나는 집에 간다. 집에 간다. 나는 절에 간다. 절에 간다. 그죠?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짜세요. 그럼 모듈로 분해해서 짜세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짜고, 이렇게 하나 짜고, 이렇게 하나 짜고, 3개의 모듈로 짜서 부르는 사람은 뭐야? 이거는 논리적 응집도야. 잘못 자른 것이.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죠? 이걸 기능적 응집도로 자르려면 이렇게 짜야 돼. 나 하나 자르고, 학원 하나 자르고, 간다 자르고, 집 자르고, 절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죠? 그래야 기능적 응집도 있게 되죠.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논리적 응집도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죠?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걸 하나의 모듈로 잘라버린단 말이야. 그치? 이제 세월이 가야 어떻게 돼요? 기능적 응집도라는 걸 알게 되죠. 어쨌든, 우연적 응집도는 뭐냐면,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짰는데 너무 커, 모듈이.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우연적 응집도 또는 암합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기능 요소를 하나의 모듈로 짰는데 뭐 천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의 모듈은 보통 어떻게 돼요? 하나의 눈으로 한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의 크기가 가장 적다 합니다.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난 정도의 하나의 모듈을 잘라서 한 100난씩 10개로 이렇게 분해를 했으면 그 하나의 모듈에는 어떤 응집도도 없지, 그지? 그냥 잘라놓은 거니까. 그렇게 잘라진 모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연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시험 문제가 물론 결합도보다는 별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응집도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 순서는 좀 외워야 되지, 그죠? 그래서 순서 외우시고 기능적 응집도는 가장 강한 응집이고 그 다음에 우연적 응집도는 가장 약한 응집도로 얘는 강한 응집도가 좋고 약한 응집도가 나쁘다는 개념을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구조적 설계의 평가 기준에는 이거 말고도 그 밖에 평가 기준을 보면 평가 기준 모두 평가하냐면 공유도 평가하고요. 공유도. 그 다음에 제어도도 평가하고요. 제어도. 그죠? 그 다음에 모듈 분해 수준. 모듈 분해 수준. 그 다음에 에러 처리 수준. 처리 수준. 그죠? 그 다음에 시작 종료 수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대로 구조적 설계가 이루어졌는지는 이제 결합도 응집도만 봐서는 모르잖아.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돼요? 설계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공유도라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모듈이 아까 설계 구조도 그려봤죠? 설계 구조도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지?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A라는 모듈, B라는 모듈, 뭐 C라는 모듈 이렇게 돼 있잖아. 공유도라는 것은 내가 이 나라고 과정했어요. B라는 모듈이 나야. 이 나라는 모듈을 호출하는 타 모듈 개수야. 나라는 모듈을 호출하는 타 모듈 개수.
이건 나라는 모듈을 사용하는 타 모듈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재사용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소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공유도는. 제어 모듈은 내가 타 모듈을 제어하는, 타 모듈을 호출하는 개수야. 내가 타 모듈을 호출하는 개수.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얘기하죠.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어떻게 돼? 5개에서 9개 사이. 내가 다른 모듈을 호출하는 개수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나씩 호출하면 절대 안 되지. 그건 순차적 구조니까. 그래서 5개에서 9개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제어도는. 그 다음에 모듈 분해 수준은 하나의 모듈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지? 적절한 크기로 작성을 해야 돼, 모듈은. 그 다음에 재사용성이 상당히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성도 상당히 뛰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지? 그런 것도 봐줘야 된다. 그래서 모듈 분해 수준. 그 다음에 에러 처리 수준. 그죠? 표준화돼서 에러 처리를 하는가. 그죠? 에러가 났을 때 그 에러를 어떻게 돼요? 사용자들한테 이런 에러가 나왔다고 가르쳐줘야 되지. 그냥 딱 스톱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프로그램 짜게 하면 다운돼 버리지. 그지? 다운되면 안 돼요. 에러를 보여주고 다운되더라도. 어떤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용자한테 철저히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표준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작 종료 수준. 시작은 천천히 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종료는 빨라야 되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키더라도 그래. 컴퓨터를 킬 때도 어떻게 돼? 시작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반드시 써야 되니까 천천히 어떻게 돼요? 천천히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종료할 때 어떻게 돼? 천천히 종료되면 파워로 확 눌러버린다는 얘기야. 그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종료는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광고할 때는 시작할 때 집어넣어야 돼. 광고 하더라도 봐야 돼. 써야 되니까. 그죠? 그게 이유. 어쨌든 그렇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계 구조도 평가 수준은 이제 결합도, 응집도, 공유도, 제어도, 모듈 분해 수준, 에러 처리 수준, 시작 종료 수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결합도. 그 다음에 응집도. 요 둘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쪽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지. 이해되시죠?